근데 이번에는 뭐 조금만 무언가 하려다가 못할 것 같아 할 때 그냥 바로 놓아버리는 친구들 많잖아요. 포기해버리거나. 이럴 때 되게 좀 옆에서 보면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. 엄마 입장에서. 그 엄마 네. 입장에서는 속상하죠. 막 이 아이가 막 계속 도전하고 좀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예, 도전해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안 되잖아요.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단 좀 더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네,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두렵죠. 질 것 같은. 특히 이제 6세에서 7세 사회적 유능감을 엄청 원하는 그 시기에 좌절해본 경험도 없고, 그러니까 어른도 심지어 못할 것 같은 것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두려움, 그 좌절을 경험해보는, 인생에 처음 경험해볼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. 사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1차적일 것 같고요. 사실은 이제 좌절에 대한 견디는 마음, 그거는 이제 만 2세부터 형성이 된다고 하지만 보통은 지금까지는 뭐 이거 엄마 가지고 놀고 싶어 안 돼. 그럴 때 좌절하는 거. 이거는 이제 어쨌든 내 성과에 대한 게 아닌데 이제는 좀 나라는 주체가 뭔가를 만들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잘 안 돼. 그러니까 그 좌절은 사실은 뭐가 제한당하는 거하고는 또 대단히 다른 의미일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런 의미를 저는 이제 1차적으로 부모님이 좀 이해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, 조금 좌절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친구일수록 도전과 모험 정신, 도전 정신이 잘 발달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. 그게 이제 안 된 친구일수록 더 이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지는 거 못 견디고.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현장에서 보면 요즘 아이들 어떤 신문에도 나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인 그 성공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 그 기대를 예전에는 청소년이 받았다면 이제는 유아에서부터 받는 거예요. 그것도 이 현상을 되게 가속화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옛날보다 보통 발달 단계에서 한 6, 7세가 지는 거 못 참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극복이 쉬웠는데 이제는 극복이 잘 안 돼요. 왜냐하면 끊임없는 요구가 오거든, 나한테. A단계 지나면 B단계, B단계 되면 C단계. 계속 자기가 도전해야 되는, 그리고 테스트 받는 과제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. 그러니 늘 두려울 수밖에 더 있겠어요.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인내해서 그걸 극복하든지, 아니면 포기하든지. 근데 더 쉬운 방법 뭐겠어요? 포기를 해야지. 그냥 몰라. 나는 모르겠어. 이렇게 해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 현상은 아이들 개별의 이슈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이슈도 되게 크다. 그래서 이제 가능한 부모들이 이제 정답은 되게 명확해요. 질 것 같은 아이들은 좌절의 경험을 사실은 해봐야 돼요. 근데 어떤 좌절? 안전한 좌절. 안전한 좌절이 뭘까요? 지고 나서도 네. 괜찮은 거? 뭘까요? 안전한 좌절? 안전한 좌절은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큰 상관이 없어.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열려. 라는 거 하나와 그래도 지는 게 싫어요. 그렇지 않아요? 그래도 지는 게 싫어. 그래서 그 감정, 그 질 때 느끼는 그 대단히 불편한 감정을 자기가 경험해 보면서 그 경험이 수용받고 공감받고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경험까지 하게 되어야 안전한 좌절이 되는 거예요. 그 질 때 어때요? 지면 어때요? 엄청 화나죠? 네. 화나죠? 내 자신한테 또는 부끄럽죠? 또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부끄럽죠? 신경질 나죠?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대.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정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항상 일단 수용이 먼저예요. 받아들여지고 그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. 근데 또 다음에 기회가 있어. 그땐 또 다른 새로운 감정이 생길 거야. 네가 이렇게 슬픈 거 보니까 정말 이기는 게 좋구나. 그 기분이 되게 짜릿하고 좋구나. 근데 여러 번의 경험이 있으면 이기는 확률이 높아져. 이런 거.
뭐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는 아니고 설날에 가족 4명, 우리 4가족이 모여서 이제 윷놀이를 했어요. 각 집안마다 아이들이 있는데, 이제 저희 집 아이가 제일 어린 막내였는데, 진 거죠. 근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. 윷놀이가 져서. 이걸 이길 때까지 하려고 해서 또 다음 판 했는데 또 진 거예요. 그래서 엄청 울고,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, 그냥 좀 포기하지.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. 윷놀이 한 판 져도, 2판 져도 아무 문제 없는데, 저걸 그렇게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. 네, 그때 그런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네. 자, 근데, 어떤 면에서는 포기를 하는 것도 또 좋지만,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대요. 윷놀이 같은 건 저도 괜찮지만, 또 끝까지 해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피아노를 가르쳤다. 그러면 어떤 그 한계가 왔을 때 요걸 조금 이겨내면서 또 막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금방 포기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걸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던데 요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.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원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 과정을 막 이렇게 좀 격려해주거나 뭐 이렇게 인정해주거나 이랬으면은 지금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게임도 되게 즐겁게 저도 졌네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게임조차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 지는 느낌이 너무너무 싫어서. 근데 항상 그 결과적인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아쉽거든요. 너무 속상하고. 그래서 이 그 사연을 보면서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. 네. 맞죠. 그러니까 지금 다 정답이 나왔어요. 정리하면 1번, 그 지는 것에 대한 좌절을 충분히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되게 필수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과정의 온통 그 즐거움 때문에 사실은 그 결과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. 그리고 자기 감정 그때 나타나는 대단히 복잡하고 속상한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시간. 그러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언짢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표현도 할 수 있고 공감도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들이 조절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자꾸 그 부모가 먼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긍정적인 방향성을 발견하는 그 스페이스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달리기를 4등하고 와서 제일 먼저 한 질문, 막 울었어요. 속상해서 4등했다고. 근데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어떻게 하면 제가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? 질문의 방향이 다르잖아요. 나는 왜 졌을까요? 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? 질문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즉 부모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성 쪽으로 가 있어야 아이들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